네. 연휴인데도 들어오셔서, 네, 들어오셨대. 네, 원고 잘 해주셔서, 네,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원고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보내주신 순서대로 하도록 할 건데, 먼저 아름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름님, 아마 이번 주에, 막 계속 진행을 해보셔서, 그러니까 고민을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소재도 바꿔보고 하셔서 머리 복잡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저랑 이야기해서 한 두 개 정도? 지금, 기획을 버렸잖아요. 버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거 나왔는데 아마 그 앞에 거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 가진 않아요. 사실 뭐, 시간을 버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심히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나중에 쌓이고 그것도 한번 머리를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고 머리를 썼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쓸 때 더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거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고, 네, 네, 지금 진행하시는 거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보내주신 거는 우리 여태까지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셨던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랬는데 톡으로 보냈었던 거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 잘못 생각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네. 부분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번 소재는 괜찮은 소재에 괜찮게 잘 잡으셨는데, 네. 그게 있어요. 이게 무한회귀하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한회계 작품은 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소재를 잡으면 그거를 찾아서 좀 봐야 돼요. 저도 네. 사실 제가 요리물을 쓰고 싶다 하면 저는 네.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요리물 작품들을 찾아보거든요. 네. 이 요리물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그 소재를 갈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내가 이게 안 와닿아도,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거 쓸지 몰라요라고 하면, 네네. 인기 있는 작품들 보면서 나한테 제일 잘 읽히는 작품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네네. 소재를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로 내가 이걸 소재를 잡았어. 근데 소재를 잡아서 이걸 쓰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메이저 그 작품을 보는데 나한테 안 읽혀. 라고 하면 이 소재를 버리지 않을 거면 안 읽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네네. 무한회귀의 작품이 사실 로판에도 있고 그냥 판타지, 이세계물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시대물도 있고 무한회귀는 꽤 많은 편이긴 해요. 네. 근데 무한회귀 작품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무한회귀의 기회라고 앞부분에 쓰셨는데 네. 제가 이거를 빨간 줄 친 이유가 대부분의 무한회귀 작품들은 무한회귀가 기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삶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뒤로 가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걸 기회를 어떻게 자기가 잘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삶에 너무 지치고 내가 그거 있잖아요. 그 공유가 도깨비에서 네. 죽지 못하잖아요. 네네. 본인이 그 전쟁에서 너무 살생을 많이 해서 신이 얘한테 죽지 못하게 해서 얘가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이제 죽을 거를 되게 기대했는데 김고은을 만나면서 죽고 싶지 않아진 거잖아요. 김고은과 함께하고 싶어진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 본인이 무한 회귀가 나는 죽고 싶고 이제 삶을 글만하고 싶은데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이 업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여태까지 네. 제가 저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업보고, 이제 약간 시스템적인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쓰셔야지 만약에 네네. 초반에 이거를 무한 회귀가 너무 기회로만 간다면 독자 중에도 무한회귀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거 무한회귀물이네? 내가 무한회귀물 좋아하니까 이거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거랑 분위기랑 다르면 그거기서 하차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그러실 거면 그런 작품들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여기 첫 번째 회기는 언급 정도만 하고 지나갈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여기 뭐 매 회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소중한 것을 하나씩 소실된다라는 이야기가 요게 초반부에
빠르면 2회 안에 끝나야 될 것 같고, 늦어도 3화 안에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래도 무한 회귀를, 여러 번 회귀를 반복하는구나. 이럼에도 얘가 다시 이제 다음 생에는, 요번 생에는 내가 완벽하게 끝내서 삶을 끝내야겠다. 정말 강한 마음을 얻는 목표가 생기는 게 3부 안에 끝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능력이 충분하지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주인공의 의욕이 좀 상실된 상태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전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인공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 보였어요. 여기서 생각하실 네. 주인공의 능력이 뭐예요? 처음에 생각한 거는 이 주인공한테 물건이 주어지면 종류 불문하고 무조건 잘 완판이 되는 걸로 근데 설정을 그게 했거든요. 완판이 되려면 본인의 능력이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손을 대면 그냥 무조건 완판. 이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얘가 뭐 네. 다른 능력, 뭐 다른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벌물들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재벌물이나 아니면 뭐 영업직이나 뭐 얘가 발판 그 말판 그러니까 저기 뭐지 체스 말판 있잖아요. 네. 그거 서서 승승장구하는 뭐 회사물 뭐 이런 거 보면 네. 뭐, 물론 능력이 다른 사람의 뭐 마음도 읽기도 하고, 뭐 눈 보고 네. 뭐 네네네. 생각을 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능력은, 얘가 계속 무한 회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 회귀를 했을 때, 얘가 그 상황적인 부분,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서 대부분의 것들이 경제적인 것들을 해서 얘가 뭐 초기에 돈을 되게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얘가 지금 이 회사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장이 팔리지도 않을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LED 후드가 사왔는데 이걸로 인해 손해를 얼마 볼 건지 얘가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번 거쳤기 네네. 때문에 다 아는데 저번에는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떻게 판매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은 뭐 이거 LED 후드를 사와서 그냥 쉽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LED 후드를 사입해 와가지고 인터넷에 그 네이버 스토어에 얹었는데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때마침 무슨 뭐 오류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넣어서 할인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얘네보다 더 많은 할인을 주는 회사가 경쟁사가 있었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얘가 네네. 이미 한 번 거쳐서 알고 있을 만한 거. 그러면은 얘가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여기 다른 데가 쿠폰 더 많이 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좀 이상한 애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잖아요. 그 네. 눈치는 못 채게 다른 걸로 애둘러가지고 이미 일어날 상황을 알고 있어서, 뭐, 이거 LED 후드를 이렇게 네이버 스토어에 판매하지 말고 뭐 어디에 몇 개를 기부를 하고 그럼 기부를 하면 뭐 돈줄 나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네네네. 원래는 판매를 못할 거를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를 얘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판매를 다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그 뒤로 판매가 되게 잘 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가 한번 거쳐온 인생이라는 게 능력이 될 수가 네네네. 있어요. 네. 그렇게 능력이 하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의 네.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얘가 결정한 무조건 완판이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자체가 나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능력을 하나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얘가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의 인생을 거쳐왔는데 이럴 때마다 무엇인 가진 것들을 잃은 거잖아요. 그 실패를 네. 할 때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그걸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번에 진짜 끝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기에 얻는 그 마음을 먹는 거겠죠. 네. 해서 정상화하고 재고 상품들을 처리하고 단가 매출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점점 이렇게 판매하면서 얘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초반에는 얘가 본인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인생을 여러 번 회차하면서 이 회차에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도 되게 회의감도 들고 열정도 없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네. 이건 진짜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첫 부분에는 사람들한테 뭐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했는데 이 물건을 열심히 팔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걸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처음엔 의심하고 반발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었네 하면서 네네네. 점점 리더십도 좋아지고 관계가 넓어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가 승이 네. 지금 나오는 거고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승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승에서 조금 제가 하나 생각을 한 게 요 끝에서, 얘가 잘 돼가고 있는 와중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회사는 무너지고 결국 반복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져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독자가 이걸 네. 읽으면서 얘가 점점 잘하고, 점점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면서, 독자들도 주인공의 빙의를 해서 되게 자존감이 높아져 가요. 근데, 네. 이 중반에서 중후반까지 왔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위기감하고 불안감이 있으면 독자들이 좋아할까요? 이걸 읽고 싶을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셔야 돼요. 이 위기감과 불안함은 처음에 있다 하더라도 점점 얘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네네. 되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이런 불안함과 위기감이 있어야 이 여기에 그 이제 하이라이트가 왔을 때 얘가 그 에피소드라든지 이 지금 생각하신 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네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어느 네. 순간에 얘가 느껴야 돼. 느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면 돼요. 뭐,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회사 일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 과거 회기에, 어, 동일하게 아버지 끊긴 이 사망 소식이 오면서 얘가 지금까지 되게 자존심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잘 되다가 요 순간 거의 끝에 중후반부에 와서 갑자기 아차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그때 잠깐 불안함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얘가 왜냐면 미래를 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네네. 일이 일어날 거를. 그래서 이때 얘가 머리를 약간 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번에는 내가 후회할 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말판을 서야 될까? 아니면 약간 도박 같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위기감이 커져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승까지는 되게 잘하다가 여기 이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잠깐 그런 느낌을 받는 건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 그 파혼한 여자와 재회하는 네네. 이야기를 여기 뒷부분에, 전의 뒷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 앞에 뭐, 끝이나 전 초반부에 승 끝으로 가서 절하면, 막 엄청 네. 잘하다가, 처음에 이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네. 그 여자와 재회하는 거죠. 파혼했었던 여자랑 재회를 해서,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었던, 약간 그런 데자뷰 같은 느낌, 이미 회귀에서 네. 봤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잘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근데 이 다음에는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겠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 큰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파오는 여자가 나오는 게 살짝 끊기거든요. 아, 네네네. 로 갈 때. 그래서 저라면 요 앞부분으로 넣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뒷부분에 넣어서 결말로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 포인트 잡아준 것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결말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네, 네. 독자분들이 봤을 때 뭔가 맥 빠지는 느낌이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제가 지금 무한에게, 삶을 끝까지 네. 즐기기로 한다가 독자들이 원하는 걸 거예요. 아, 네네. 이거를 다시 뭐 무한회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뭐 무한회귀 종료 조건 달성했으니 이번 삶은 내가 더 이상 다음에 다시 회귀하게 할 거라는 부담감이나 피로감을 안 느끼고 이번 삶은 내가 즐겨야지 하면서 즐기는 이야기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네. 정리가 요 순서만 바꾸시고, 나머지 제가 잡아드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네네. 생각을 잘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제 원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사실 기초반에선 트리트먼트까지 제가 잡아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트리트먼트를 잡고 가실지 아니면 그냥 원고 들어가실지는 아름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고 쓰셔서 보내주셔도 되긴 하는데 네, 여기에서 하실 때 트리트먼트는 한번 쓰고 가세요. 개인적으로라도 요대로만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흐름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냥 이 시놉시스만 가지고 앞으로 이게 만약 잘 되면 200화는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트리트먼트 없이 쓰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요대로 시간 순서대로 트리트먼트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원고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분, 지연님. 네, 지연님, 네, 지연님 거 봐드릴게요. 지연님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잠시만요.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 흐름이나, 이렇게 전개는 정말 좋아요.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렇긴 한데, 제가 몇 개 짚어드릴 건, 여기에서, 여기 그 엄마의 옛날 옷을 받아서 이거를, 그 뭐지? 약간 유행을 시키려고 엄마 걸 모티브를 삼으려고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존 드레스보다 몇 배나 되는 술을 놓아야 해서 하녀들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다. 요 한 문장인데 저라면 요거를 에피소드로 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그렇게 해서 화사하게 바꿔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퍼포 소미를 없애는 대신에 큰 이분 달고 자잘한 부속들 수놓으면 어떨까라고 율리아한테 얘기를 했는데 율리아가 아가씨, 근데 그러면 그거 너무 손이 많이 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지금 생각한 그거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 그럼, 손이 가도 해야지. 그래야 그래도 예쁘잖아. 네네. 그래서 예쁘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그걸 누가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술을 놓아야 될 하녀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리아하고 엘리노가, 그걸 했어요. 근데 율리아가 되게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막 그러는데, 어, 엘리노가 수당을 높이 쳐줄게. 라고 해서, 율리아가 선뜻 알았다 하고서 뭐 밤새도록 얘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런 장면까지 전 대사로 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요 회차 끝에 얘가 그래서 이거를 율리아하고 정말 열심히 만든 거를 보고 감탄하는 엄마 이 내 드레스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아빠도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 한다던가 막 이런 거 하면은 얘가 되게 이 집에서 정말 금지옥엽 딸이구나 이런 것도 보여질 것 같고 저는 그런 장면을 요번 회차에 만약에 그럼 넣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엘리노의 센스랑 뭐 약간 그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일에 대한 저기가 어 기대치가 높은데 본인이 해내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보여줄 것 같고, 그 소심한 사람보다 되게 모든 일에 적극적인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차가 될 것 같아서 저라면 그런 걸 넣을 것 같고, 이번 8회차 후킹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탄하는 것, 이 집안 사람 되게 감탄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회차가 여기 이제, 이 탄신일 연회를 가는 건데, 탄신일 연회를 가서 그 약혼 계약하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너 나랑 계약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튀려고, 또 오늘도 튀게 하고 나왔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저라면 뒷부분에 빼지 않고, 맨 앞부분에 그, 뭐지, 이 연회장 들어가기 전에 얘네가 이미 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 얘가 먼저 만날 것 같아요. 다른데 어디 들어가기 전에, 연회장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만나서, 너 이게 차림새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왜 예쁘잖아.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새도록 힘들었다. 뭐 이런 게 투정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걸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황비가 되게 예쁘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걸로 그러면서 뭐 옆에 얘가 되게 죽상으로 서 있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얘가 그것 보라는 듯이 이거 보라고 황비가 예쁘다 하지 않냐? 약간 이런 자신만만한 뭐 그런 에피소드로 갈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데 조금의 시간 순서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남자 주인공 이야기가 8화에서도 안 나왔는 8화에서 하나도 안 나왔는데 9화 끝에서 나왔나? 이게 10화에서 나왔나? 그러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저기가 존재감이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서 저라면 그렇게 뺄 것 같아요. 앞부분을 끌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 연회장 내용은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읽혀지기는 잘 읽혀지거든요. 근데 읽다가 제가 요쯤 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중반 정도 읽으면서. 근데 이 주인공의 능력이, 다른 사람 속마음을 읽는 건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가 됐든 사극에 왕따보다 낫겠지. 이번 기회에 이거는 본인이구나. 본인 이야기구나. 그거, 뭐지?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 읽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율리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 생각을 읽는 부분에서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약간 그 속마음에 있는 뒷담 같은 내용,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만, 그 읽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활용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능력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10화 안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뭐 저라면, 만약에 그러면, 황비가 이걸 보고 예쁘다 그랬다면 얘가 황비의 속마음을 읽고, 황비가 본인이 생각한 뭐 예전 아까 왜, 엄마의 옷을 입었냐, 엄마의 옷을 갖다 했냐, 그랬을 때 부모 간의 같은 날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황비가 속으로 본인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약간 그러면 그 황비도 나도 우리 엄마의 그 옷을 찾아봐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으면 황비한테 먼저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 속마음을 읽고 다른 그런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제안하는 걸로 그래서 이야기 에피소드를 다음에 나올 거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재밌는데 한 번쯤 요 속마음 읽는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난 게 없어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는 괜찮아요. 이제 10화 정도에 가서 이제 어 레일가를 가서 레일가 그 영애랑 친해지고 도움을 줄 걸 도움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개는 좋아요. 네. 여기 뒷부분은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그 10화에서 이제 정신을 놓고 나서 깨고 난 다음에 사용인들을 가둬놨잖아요. 네, 가둬놨는데, 이 전개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요거 한 문장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쓰러져서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용인들을, 어디 못 가게 해놓은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지? 뭐 다른 사람이 못 가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혹시 제가 가둬둔 사용인들을 만나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번 일에 연관된 사용인들은 어디 있냐? 뭐 지금 어디 가둬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쓰러진 거지. 얘가 가둬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한 문장은 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11회차에서는 앞으로 율리아한테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율리아가 이게 오해겠지? 얘가 나쁜 애는 아니겠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독자들은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 기다물 끝났다 하면은 독자들이 율리아
여태까지 뭐 율리아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뭐 뒤에서 속마음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걔가 이상한 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율리아가 이상한 사람이면 안 되는데 가장 최측근인데 뭐 이렇게 응원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제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 과 조금 사건 배치, 남자 주인공이 앞부분에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만 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지연님도 마무리하고 이제 이내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내님 바쁘셔서 오래간만에 글 쓰셨는데 글 쓰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잠시만요. 아, 워드구나. 네. 네, 원래 좀 오랫동안 손을 놓으면 다시 쓰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오래간만에 하면 저도 뭐 강의를 한다거나 강의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웹소설 아니고 뭐 이런 소설 글 아니고 대본 쓴다 대본에 집중해서 한참 있다가 쓴다거나 하면 사실 다시 돌아오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뭐지 필사하면서 조금 감 익히고 쓰고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내님 글을 오래간만에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우리가 일반 소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소설을 쓰고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전개 방식이 너무 대사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일반 소설에서는 요즘 쓰고 있는 경장편 소설에서는 대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웹소설과 차이점을 본다면, 웹소설은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사로 모든 장면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일반 소설은 반대로 대사를 조금 줄이되, 묘사를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유나 왔니? 뭐, 요런 정도의 사소한,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뭐, 이런 대사들은 조금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들을 묘사로 보여주고, 대사는 많이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요게 조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가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라면 여기까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만약에 제가 손을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유나가 왔고, 할머니가, 이미 단골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나가 들어왔을 때 단골하고 할머니하고 조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골이 뭐 오늘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이랬는데 할머니가 여기다가 미안하다거나 다시 해준다는 말을 안 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나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게 얘기해서 와서 먹어봤는데 맛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한테 그 손님한테, 잠깐 기다리셔라. 할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뭐 약간 이런 상황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손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도 여기 오래 온 단골인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문을 닫든지 해야지. 이렇게, 맛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유나가 먹었는데 조금 이상하다, 개수가 이상하다, 이것도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에피소드 한 장면을 더, 상황적인 부분을 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유나가 할머니 떡볶이를 다시 자기가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개너머로도 보고 오랫동안 얘가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그 손맛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 얘가 비밀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레시피를 그랬을 때
그래서 얘가 다시 냈을 때, 그 손님한테, 제가 해서 할머니 손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많이 비슷할 거예요라고 하고서 먹었을 때, 이 손님이 뭐 한마디를 한다든지, 생각보다 되게 비슷한데, 이게 후계자로 해도 되겠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고, 그러면은 좀 이야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 대사는 많이 줄이되 상황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래서 여기 이거를 전체적으로 오늘 쓰신 거를 보실 때 이 뒷부분은 좀 괜찮은데 앞부분에 대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 단골 손님이 그래서 유나의 떡볶이를 먹고 갔을 때 유나한테 조금 조심스럽게 내가 요즘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유나도 본인이 느끼고 있었던 거를 할머니도 알고 있구나 해서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뭔 이상하냐, 할머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손자한테 할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병원을 가보자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얘가 그 PD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요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윤하가, 그리고 본인이 할머니 이 손주보다도 지금 윤하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윤하가, 이 손주는 조금 이 철거 설명의 날짜랑 철거에 대한 거에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유나만 요거에 조금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윤하가 이 할머니와 쌓아온 이야기들도, 과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지혁이가 이렇게 왜 툭툭거리기만 하고, 할머니한테 본인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윤화만큼 살갑지 않게 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야기가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서도 어느 정도 지역의 마음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PD한테 그 프로그램을 에 나가서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뒤통수 받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윤하의 상실감하고 본인의 죄책감이 더 커지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전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내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는 지역이를 지금 저라면 지역을 이 위치에서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일단, 지역이를 안 내보내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진행을 하시다가, 어, 지역이를 뒷부분에 내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역이 갑자기 나왔는데 지역의 역할이 별로 돋보이잖아요. 할머니의 손주인데 손주인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철거의 설명에 나왔어. 이러면서 툭툭대는 이야기들만 담담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 사실 저는 약간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용들이 지역의 내용이 조금 더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역이가 여기 설명의 날짜를 연락을 받은 이야기 있잖아요. 뭐 문자를 통해서 받았다든지, 아니면 얘가 지역이가 가게를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옆에 가게 사람이 지역이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철거 설명의 날짜가 나왔다. 너 할머니 대신에 네가 올 거지?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얘기를 했을 때 지역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운한 마음, 여길 철거해야 된다는 서운한 마음이랑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하지?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 그러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할머니 대신 가야 된다는 거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는 앉아있고 되게 상실감 있는 표정으로 앉아있고 윤하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혁이가 윤하한테 할머니 왜 저래? 뭐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윤하가 대수롭지 않게 떡을 떼면서 아까 뭐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뭐 누구 아저씨 왔었는데 뭐 아니면 단골 누가 왔었는데 좀 오늘 달았나 봐. 그래서 근데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하더라. 뭐 할머니가 그래서 그거에 조금 기분이 상해서 못 하셔서 내가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지혁이가 철거 설명의 날짜가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인 받으러 올 거야. 그러면은 말은 담담했지만 표정은 담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도 상황적인 모습이 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상황 설명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대사만 툭툭 내뱉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웹소설이 아니고 일반 소설은 사실 웹소설을 제가 쓸 때는 대사로 모든 상황이 설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웹툰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빠르게 전개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읽기 쉽게 대사 처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사로 처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반 소설은 그게 아니라 묘사를 해서 상황적인 묘사를 다 해주면 독자들이 그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 묘사를 통해서 다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대사보다는 상황 묘사로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상황을 풍부하게 만들려면 그만큼 그런 에피소드들이 웹소설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웹소설은 사실 매일매일 5천자를 쓰는 게 되게 빠르게 트레이닝이 되면 빨리 쓸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소설은 되게 짧은 대신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도 7만 자인데 7만 자면 솔직히 한 10한 8화?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18, 19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되게 짧은 내용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조금 많이 고민해보고 표현을 줄이고 압축해서 그런데도 그 에피소드 하나가 독자들한테 다 들어가고 독자들이 이걸 읽고 많은 생각을 두 번, 세 번 조금 생각해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요즘 경장편들 사실 저도 요즘 책을 몇 권 받았는데, 뭐, 요렇게 책들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되게 얇게 되는 이유가 책값이 비싸졌잖아요. 하나 받은 건 이건 외국 책인데, 영화, 미미포유 작가가 새 책 냈다고 이거 보내줬는데, 이거는 타인의 구두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책은 이렇게 얇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책값이 비싸졌다고 독자들이 안 산다고. 그래, 경장편을 찾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짧게 읽고, 너무 비싸지 않게 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어, 그 댓글에 그런 얘기 달거든요. 너무 내용이 가볍다. 이런 내용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또 가볍게 쓰면 좋은 거는 요즘 뭐 문해력이 딸린다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복잡하면 뭐안 읽는다 이러면서도 이렇게 얇게 내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내면 너무 읽다가 이거 유치하다 이러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중간 단계를 잘 잡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해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두께가 엄청나죠. 근데 사실 저는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책을 두 권을 보면 지금 선물 받은 책들이긴 한데 저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는 책을 좋아해서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걸 더 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너무 가벼운 책들은 그렇게 선호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얇은데도 이거 16,800원짜리예요. 얘 13,000원짜리고 그리고 요거는 비밀품으로 와서 두꺼운데 가격은 안 써 있네요. 안 써 있는데 그래도 요것도 비싸봤자 18,000원일 것 같아요. 얘도 13,500원. 얇은데. 네. 책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근데 또 책값이 비싸진 이유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밀리의 소재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니까 책을 팔릴 때 그래도 이렇게 종이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기자. 약간 이런 뜻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3,800원짜리 팔아도 작가한테 1,300원밖에 안 갈 거예요. 1,350원. 종이책은 10%밖에 안 가거든요. 11%. 11%. 근데 11%에서 3.3% 뗀다거나 많이 팔리면 더 많이 떼니까 그냥 1,300원 정도 받는다. 1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지금 쓰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경장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쓰지도 말래요. 요 정도 써달라고 하는데 그거 계약 조건이 저도 11%인데 그 선의세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으로 100만 원 주는데 100만 원을 팔면 이게 천 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천권이 일부가 일세가 다 팔리면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막, 글 올라오잖아요. 뭐, 2세가 나간다, 2세 나갈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작가는 100만 원밖에 못 벌고, 2세 다 팔려도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물론 1, 2세 정도로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리고 저는 근데 그나마 저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종이책을 내서 1세, 2세 팔았다 하면 그걸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제 몸값을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글 쓰신 분들은 사실 강의를 안 하고 있다 하면 사실 1세, 2세 팔린 걸로는 강의를 시작하기도 살짝 애매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웹소설하고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파이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일반 소설은.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 요거는 한 20편만 써도 나오는 분량이고, 웹소설은 200화를 써야 되니까, 웹소설은 이런 거 10권을 써야 완결이 나는 거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웹소설도 이렇게 단편 판매하는 분들은, 단편은 3,000원? 뭐, 이 정도에 팔려요. 요 두께가 3,000원에 팔려요, 웹소설은. 근데 이 웹소설에 근데 3,000원에 팔리는데, 70%를 가져오니까, 어, 그래도 2,100원 갖고 오겠네요? 아니다. 뭐지? 3,000원에 팔리면, 처음에 7대 3을 나눠서 3을 플랫폼을 주니까 2,100원을 가져오고, 여기서 또 7대 3을 나눠요. 그래서 3을 출판사에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에 팔리면 한 1,600원 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팔리는 거랑 똑같긴 하네요. 근데 웹소설은 한 작품을 쓰면 웹소설 한 작품을 다 쓰면 요런 게 10개를 다 팔리는 거니까 물론 10권을 다 보는 사람들은 없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끝까지 보는 독자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한 권짜리 쓰는 것보다 누적이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웹소설 로맨스는 요런 걸로 3, 4권에서 끝나요. 80화에서 100화에 끝나니까. 80화에서 100화에서 끝나니까 제가 로맨스를 쓸 때,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많이 팔아도, 진짜 많이 팔았을 때, 제가 진짜 많이 팔았을 때는 저한테 들어온 돈이 700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그렇게는 못 팔더라고요. 막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랬는데, 현대 판타지 쓰는 남자 작가님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인천에서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갔는데, 남자 작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남성향이, 뭐, 일주일에 뭐 3천만 원씩 팔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번 작품은 뭐 일주일에 2천만 원 팔았는데, 뭐 일주일에 3천만 원 팔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팔고, 이게 본인이 갖고 오는 돈은 아니고, 그 출판사를 이제 나누고 플랫폼이랑 나눠야죠. 그래도 뭐 1,000만 원씩 남고, 뭐 1,500만 원씩 남을 거 아니에요. 반 정도를 가져온다 치니까,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 이게 파이가 완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현대 판타지를 썼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고 정말 그 현대 판타지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 기다무를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그 카카오 페이지에 요리물 있잖아요. 그 실버 후드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 그게 있는데 그거를 사실 기다무가 들어가면 원래 그때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프로모션이 되면 2천만 원 정도를 줬었어요. 선의세로. 이걸 나중에 다 까야 되긴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줬었어요. 그래서 기다모 이게 됐다 했을 때 아, 2천만 원이 목돈이 들어오겠구나 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저부터 잘렸다는 거예요. 제가 12월 5일 날인가 런칭을 했는데 12월부터 그걸 2천만 원을 안 준대요.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 기다모 되기 전에 300만 원 선의세를 받았는데 300만 원을 받아서 저게 뭐지? 현대판타지는 진짜 되게 그게 그 뭐지? 그 선의세 주는 그 저기도 단위도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로맨스는 50만 원 주는 데 있고 100만 원 주는 데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네 작품까지 쓰면서 내 작품 때 300만 원을 간신히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700만 원 팔고 500만 원 팔아서 이 선의세라는 게 이 작가랑 작품을 했을 때 첫 달에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00만 원 팔고 500만 원 팔았는데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 드디어 내가 300만 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판타지 갔는데 완전 신인인데 현대판타지의 신인인데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진짜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다모가 돼서, 2천만 원 목돈 들어오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다.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다모인데, 라고 출판사에 얘기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200만 원을 더 주더라고요. 500만 원으로 그럼 하자. 선의세를 200만 원 더 주겠다. 했는데, 그 500만 원을, 첫 달에 깠어요. 그러니까 로맨스랑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로맨스는 60화에서 80화를 썼을 때 300만 원을 한 달 동안 번 건데, 여기는 100화, 110화를 가지고 기다물을 들어가고 200화까지 써야 되는 거니까, 그 200화까지 한 거니까 이걸 500만 원을 첫 달에 다 깐 거는 사실 뭐 로맨스보다 엄청 잘 된 건 아니고, 근데 일단 단위가 크다, 편수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작품 들어갈 때도 500만 원씩 선의세를 받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 JH 갔을 때는, 네, 제가, 뭐지? 선입세를 다른 데는 정해서 왔었거든요. 뭐 300만 원 드릴게요. 500만 원 드릴게요. 왔었는데 JHS에서 왔을 때는 작가님 얼마 필요하세요? 얼마 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입세를 적어오지 않고 그런 걸 백지계약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백지계약서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얼마를 불러야 될까? 그래서 보통 얼마 부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작가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크게 부르면 너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1,500만 원으로 결제 올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나왔고 그 이후에 500만 원을 조금 더 주셔서 그 매열무가 돼서 시리즈 매열무가 돼서 500만 원을 더 줘서 2천만 원으로 계약을 선의세를 받고 네 원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좀 편수가 차이가 나면 그만큼 매출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종이책 이야기를 하다가, 종이책 이야기 하다가, 어, 네, 선인세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선인세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기 뭐지? 로맨스에서는 선인세 주는 곳이 조금 드물고, 그래도 조금 줘야겠다 하는 출판사들은 50만 원씩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인세, 남성향도 백지계약서, 뭐, 작가님 얼마 필요하세요? 요런 거는 요지금 조금 덜 하는 것 같고요. 정하고 오긴 하는데, 그래도 로맨스랑 비교했을 때는, 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야 그만큼 돈을 줘야 작가도 200화까지 쓰는 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쓰니까요. 200화까지 쓰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웬만한 체력과 웬만한 정신력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돈을 주면 작가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거 얼른 써야지. 약간 이렇게 약간 빚쟁이한테 쫓기는 마음으로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쵸. 팔리는 만큼 페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돈은 팔아서 다 까야 돼요. 만약에 못 가면 어떤 출판사는 다음 작품 줘서 그걸로 까라 그러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네, 까야 돼요. 그래서 선인세예요. 계약금이 아니고. 그래서 로판 외전이나 뭐 이런 거는 페이가 추가되고요. 외전이 안 나오는 거는 외전을 낸다고 더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작품들.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작품들은 외전이 없는 거고요. 외전이 있는 작품에 몇 년 있다가 또 외전이 나온다 하는 거는 요 작품은 독자들이 지금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몇 년 있다가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사겠구나 했을 때 외전을 냅니다.
그리고 신인 때는 그렇게 외전을 활용하셔도 돼요. 막판에 이제 완결까지 갈 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너무 힘든데 더 쓰기 힘들고 할 때 한 10화에서 15화 정도 외전을 쓴다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한 2주 정도 쉬고 10화에서 15화를 외전으로 빼서 그 회차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25화 단위로 자르니까 보통 만약에 그러면 75화까지 쓰고 나머지 15화를 해서 90화에 완결 짓는다든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아, 소설 이북 판매요. 근데 소설이 이북만 나오는 경우 되게 드물고, 그리고 이북만 나오면 사실 프로모션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 이북 판매만 하는 소설 이북만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종이책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북을 내지, 개인 이북으로 내지 않는 이상. 근데 개인 이북으로 되면 냈는데, 프로모션을 못 받으니까, 사실 뭐 교보문고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데는 프로모션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메인에 뜨는 건 정말 유명 작가들? 아니면 그 출판사에서, 그 배너를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뭐 200만 원을 냈다. 이게 홍보비거든요. 그런 거니까 개인적으로 했을 땐 그게 못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북 판매 생각을 하시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아예 그냥 밀리의 서재에 밀리로드 그 공모전을 1년에 4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났을 거예요. 2월 말에 끝나고 이제 이번 26년 두 번째 공모전이 시작이 된 건데, 기간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거기에서 계속 연재를 하시면서 독자들 반응도 보고, 그리고 독자들한테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출판사에서 뭐 이북으로 내자고 한다든지, 이걸 묶어서 종이책으로 내자고 한다든지, 뭐 이북으로 내는 데도 있고, 종이책으로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밀리로드에서 했으면 이북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보던 독자들이 따라가겠죠? 그런 거 괜찮은데,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북을 지금 이북으로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어떻게 내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고를 해서 이북만 내는데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뭐,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에 전자책 뭐 내주겠다, 전자책 만들자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돈 받고 돈 판매 안 될 건데 프로모션 못 넣어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ISPN인가 그거 있잖아요. 코드 그거 만들어주고 교정 교율 봐준다. 그러니까 50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50만 원 못 팔아.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종이책으로 내준다고 했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수강생 분 중에 웹소설도 쓰시고 드라마 교육원 다니시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웹소설 완결도 현대판타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종이책을 하나 냈어요.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냈는데 종이책을 300권을 사라 그랬대요. 처음에는 사란 소리 안 했는데, 종이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작가님,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한 300권 정도 사는데, 몇 권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300권 살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점 가서 사셔라. 주변 주인들 사서 선물 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몇백 권 샀는데, 작가님은 30권밖에 안 샀다.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안이 오면, 만약에 뭐, 공모전을 냈다든지, 아니면 투고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 그리고 밀리로드 만약에 올리셨는데, 제안이 왔다 하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그런 데인지, 웹소설은 제가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출판사인지 아는데, 사실 일반 소설 출판사들은 1인 소설 출판사들도 되게 많아서, 그렇게 제가 알려면 다른 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제 지인 통해서 알아야 되긴 하는데 알아봐 드릴 수 있을 만큼 알아봐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은, 네, 종이책을 냈고, 본인 커리어는 하나 올라가긴 했지만, 네, 책을 많이 못 샀다, 이런 구박을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어요. 막, 300권 사달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사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물론, 내 작품 팔리면 좋긴 한데, 내가 300권 파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내가 300권 사는 건, 사실 출판사 돈 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300권 팔아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10분의 1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리고 그런 출판사들은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알아서, 어, 몇 권 팔렸다 하면, 아, 저거 작가들이 한 300권 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음 출판사의 연계가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반자비 출판이다. 500권을 사야 된다. 300권은 사라. 이런 조건이 붙었으면, 계약서에 붙었으면, 그 계약서를 안 쓰면 되고,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데서 그렇게 썼으면 사야죠. 근데 계약서에도 안 써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넣는다 하면은 안 사시면 됩니다. 네. 사실 모든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모든 게 슬픈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이 슬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되게 유명한, 드라마 연출님, 감독님하고 같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유명해지면 된다고. 가짜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 슬플 일도 없고, 갑질도 안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갑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맞아요. 저도 8년 동안 웹소설 썼는데 연극 쓸 때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가서 얼마나 처음에 구박받았는데요. 지나고 보니 그게 구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구박받았어요. 서러웠어요. 네. 네, 원래 그렇겠죠. 어디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사실 돈이 되는 것도 웹소설이긴 한데, 마음 제일 편한 것도 웹소설이에요. 웹소설 쓸 때는 사실 그냥 방구석 작가였었거든요. 방구석 작가였었는데, 이제 제가 웹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서, 강의도 하고, 왜냐면 웹소설을 못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접어두고, 다른 거 먼저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 시작하니까 뭐 스레드나 이런 데서 눈초리도 보이고 작가들 사이에서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제안이 와서 가도 신인 작가라고 약간 무시 괄시당하고 이러니까 아 마음이 제일 편한 건 그냥 웹소설 작가구나 혼자 글 쓰고 웹소설은 망해도 사실 출판사들이 한 편당 계약을 하니까 망해도 그 다음 작품을 잘 쓰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망하면 작가가 혼자 책임지면 돼요. 아, 이번 작품 망했다. 다음 작품 잘 써야지 하고서 바로 쓰면 돼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매번 글을 쉬지 않고 써서 8년 동안 왔었는데, 근데 사실, 웹소설 말고 다른 쪽으로는 일반 소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신경 쓸 게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어,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눈치 볼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오해도 많고,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소설 열심히 쓰세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내님은 우리 일반 소설 쓰시기로 했으니까 이번 일반 소설을 잘 마무리 짓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쪽으로 준비한 지 거의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1년 반 됐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해요. 아, 그냥 웹소설이나 다시 완전 웹소설만 마음 잡고 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연님이 지금, 원래 지연님 혼자 하시다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데도 다 장르가 다 다르긴 해요. 소재도 다르고,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듣다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아름님도 다른 수업 들었다고 오래간만에 들어오실 때도 하신 게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들을 때 혼자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거의 다 비슷해요. 신인이 처음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 것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그래서 저한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피드백을 못 받았었던 부분이 다른 분 피드백에서, 나도 쓸 때 저렇게 쓰는데, 아니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더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질문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름님도 원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연님이랑 이느님도 쓰시던 부분 이제 더 진행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애들 이제 새학기 이제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새학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번 주부터는 원고 양이 많이 주셔도 돼요. 저 되게 빨리 읽고 피드백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도 내일 이제 입학해요. 네, 드디어 입학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축하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걱정돼요. 네, 다음 주에 봬요.